안녕하십니까. 리투클리닉 원장 윤병구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증상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인과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유방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갱년기 증상에서 열성 홍조, 비뇨 생식기 노화 이런 3대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 근골격계, 특히 피부, 모발, 체성분 이런 관절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또 중요한 증상들이 빠진 게 있어서 몇 개 보완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호르몬하고 관계된 증상이었나 하는 증상 등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면은, 폐경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듯이 그 호르몬이, 그 월경이 마지막으로 되거나, 있는 거거나, 그 다음에 그 시점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 마지막 월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폐경 이후, 뭐 이런 거는 뭐 쉽게 우리가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가임기, 갱년기 이런 식으로 또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임기는 규칙적으로 난소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임신을 잘 되는 기간이고, 갱년기라는 건 이제 폐경 이후에 변화까지 포함해서 요 이행기에 우리가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증상이 많은 기간이라 해서 우리가 갱년기라는 말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폐경이라는 정의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없으면은 거꾸로 이때가 폐경이었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가 폐경인지 모르기 때문에 폐경 이행기란 말도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폐경 주변기라는 건 요 마지막 1년까지 포함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조금 그 정의가 조금 복잡하고요. 또한 호르몬 변화가 조금 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걸 다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가임기에 있어서는 주기적인 그 난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 호르몬 변화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빨간색이 에스트로겐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폐경 주변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 변화가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이 심하다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폐경이 된 다음에 이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지만은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오히려 약간 호르몬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폐경이 지나고 나서 여기 폐경입니다.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다 떨어져서 이때는 이제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가 되지만은 우리 폐경 전 후에서 1년 동안은 굉장히 호르몬이 또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심하지만은 이때는 급하게 떨어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고, 요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낮은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갱년기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쉽지만은 그 증상을 이해하기 위한 호르몬의 변화는 생각보다는 좀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드리면 호르몬이 격변하는 시기가 이 시기고, 갑자기 줄어드는 시기가 폐경 전에서 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자라는 상태가 되겠고, 갱년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 증상에서 많이 우리가 보여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열성 홍조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쭉 얘기를 드렸지만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수면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분 장애, 우울감,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쉽게 잃어버린 기억력 이런 것들 상당히 이거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또 우리가 나중에 그 뭐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뭐 이런 것들,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관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뇌 건강에 있어서 또 호르몬이 중요하고,
이 변화로 또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대처요법, 그러니까 폐경 호르몬요법의 결과를 말씀드릴 때 제가 WHI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갱년기의 변화를 보는 대표적인 연구가 수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그 인종을 대상으로 해서 3,300명은 꽤 많은 숫자죠. 백인이 1,500명인데, 우리가 42세에서 52세 사이에 폐경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자궁이 있고요. 이런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쭉 우리가 전향적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변화를 더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보는 중요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자료를 제가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불면증. 불면증 하면 참 여러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병 자체가 모두가 다 우리가 호르몬하고 관계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래 이제 병이 많은데 갱년기에 시작하거나 악화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호르몬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 시기에 보면 거의 50% 이상의 여성에서 불면증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열성 홍조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2차 증상도 있지만은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면 양상으로 특징적인 거는 중간에 자꾸 깬다는 것이죠. 잘 보시면은 잠 자체는 들지만은 우리가 깬다 이렇게 돼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자는 시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늦잠도 잘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수면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르몬 부족하고 관계돼 가지고 우리가 불면증에 대한 연구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그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그래서 GnRH에 대한 얘기를 제가 시상학부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랑 아주 밀접하게 캔디 뉴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복잡한 건 빼고 이 호르몬 그 생식 기능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그런 뉴런 그 시스템하고 지금 우리가 수면하고 또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멜라토닌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송과선에서 생성되고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또 호르몬과 관계돼서 줄어드는 걸로 돼 있어서 이런 것이 또 중요한 호르몬의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면증과 관계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프로제스테론이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쪽에서는 에스트로겐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프로제스테론 자체가 뇌에서 활성 대사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로프레그네놀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대사체인데, 이것이 우리가 수면을 돕는 그런 작용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드물게는 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불면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닌데, 우리가 호르몬 변화라는 게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가 이제 불면증 자체가 열성 홍조, 우울 증상 이런 것들 다 겹치는 건데, 결국은 중간에 매개가 호르몬 변화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 질환에서 이때 또 체중이 늘고 수면 무호흡증 이렇게 같이 있으면 더 수면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러 사회적 심리적인 스트레스, 대인 관계라든지 직장에 있는 경우 그 업무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서 수면 장애가 올 수 있지만은 중요한 원인으로서 호르몬 변화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불면증에 있어서 우리가 호르몬의 치료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성에 있어서의 불면증은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갱년기에 시작하는 그런 것들은 기존 치료제로서 좀 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죠. 물론 부작용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호르몬요법을 좀 우선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우리가 그 갱년기 초기 그때는 이제 호르몬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격변하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있어서는 이런 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경구용 복합 피임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점들이 우울증, 우울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가 여성에 있어서 특히 이런 그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 이런 것들이 취약한 시기라고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호르몬이 관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연구가 시작되었죠. 근데 그 전부터 말이죠. 젊었을 때 보시면 월경 전 증후군이라 가지고 호르몬이 변화하는 그 떨어지는 그 시기에 이런 것들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출산 후도 마찬가지로 호르몬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때 또 우울증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갱년기 우울증이 호르몬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 우울증, 우울감 이런 것들은 폐경 전에도 상당히 있지만은 이 갱년기가 되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죠.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위험인자로서 이전에 우울증이 있는 거라든지 호르몬 관련 우울 병적해도 아까 산후우울증, 월경 전 우울 증상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위의 환경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또한 폐경 증상 자체가 지금 우울증을 일으킬 수가 있죠. 이전에 도표에서 보여드렸지만은 혈관 운동 증상,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다 얽혀가지고 영향을 주고 있고, 뭐 일부에서는 이 혈관 운동 증상을 강조하는 의미로 도미노 효과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기별로 해서 우리가 종합 분석하고 메타 분석한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폐경 전에 비해서 거의 한 40%까지 이행기입니다. 이행기. 이 호르몬이 막 변하고 그럴 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또 특이할 점은 폐경 후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호르몬 변동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울증이라든지 우울감 이런 건 비교적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주요 우울 장애 그래서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소더 이래가지고 이건 굉장히 심한 정신과 병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잘 보니까 폐경 이행기 때 거의 2배가량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도 우리가 호르몬을 우리가 조금 같이 치료를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 위험인자로서는 이전에 이제 주요 우울 병력이 있을 때 갱년기에 오면 이렇게 더 심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 우울장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도 호르몬 우리가 써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수술에 따른 우리가 폐경이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난소의 호르몬을 감소하는 양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좀 결과가 좀 다른데 지금 보시면은 호주 연구에 있어서는 이걸 이제 우울 증상을 자궁만 제거했을 때 또는 난소를 같이 양쪽을 제거했을 때 나눠서 봤는데 자궁만 제거했을 때보다도 난소를 양쪽을 다 제거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이런 증상이 나온다는 걸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대만 연구, 아시아 연구에 있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높은 빈도로서 우울 증상이라든지 주요 우울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아까는 그 잠시 나왔다가 폐경 후에는 떨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미국 연구에서 또 밝힌 거에 의하면은 이런 그 우울감이라는 게 수술하고 난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우울감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능하면 수술을 좀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우울증, 우울감의 치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호르몬을 이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우리가 임상시험을 통해서 에스트로겐 단독요법, 이거는 우리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우울 효과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최근에 연구에 보면은 요것만 문제가 있으니까 프로제스토젠 이것도 우리가 같이 썼을 때 우리가 특히 좋은데 이거 오래 쓸 수가 있으니까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호르몬을 같이 쓰게 되면 결국은 부작용이 또 많다고 알려진 항우울제의 용량을 또 감소시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구용 복합 피임제의 경우에서는 아까 그 호르몬 변동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아직 그 많은 연구가 되는 상태는 아니고요. 단지 월경전 불쾌장애, 우울감 이런 치료에는 굉장히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면 장애 또 우울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 전문 용어도 있는데 뇌 안개, 브레인 포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에 일어나는 폐경과 관련된 우리가 기억 장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거는 주관적인 변화라 이런 뜻이죠.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본인은 많이 우리가 불편해도 실제로 검사하면 그렇게 심한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주로 호소하는 것이 기억 장애,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졌다, 산만해졌다 이런 것들을 많이들 호소하시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까도 우리는 열성호도 담의 40몇 % 이상으로 2위였는데 아까 수환 연구에 의하면은 초기 폐경 이행기에서 지금 여기저기 수시가 아픈 게 제일 먼저 제일 흔한 건데 두 번째로 흔한 증상이 이 기억장애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호소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죠 아직.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그냥 우리가 그 주관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조금 단어 기억 이런 것도 특별히 대표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손상이 된 경우 많이 심한 건 아니고요. 그런 게 보고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폐경 후에 그러니까 이행기가 지나고 나면은 90%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성을 우리가 잘 알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처를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양상에 대해서 봤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기억 장애랑 갱년기 증상이 또 상호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열성 홍조, 수면 장애, 우울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또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보다 더 큰 범위에서 우리가 또 기억 장애가 각각의 우리가 연관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호르몬의 우리가 변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 뇌의 증상을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우리 그림인데 아까 그 체온과 관계돼서 열성 홍조, 그다음에 수면 장애, 기분 장애,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큰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치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병 자체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돼 있지는 않지만은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우리가 종종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보시면은 신경세포 자체가 이렇게 서로 연결성이 회복이 돼가지고 좀 어려운 말로 가소성 이런 말을 쓰는데 플라스티시티 이런 것들이 좀 증가된 원인이 아닌가 이런 거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갱년기 증상 자체가 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갱년기가 아까 폐경 초기도 포함한 건데 실제로 폐경 초기에 시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치매 예방이 가능하다고 요새 얘기를 하죠. 따라서 우리는 호르몬이 치료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호르몬 변화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경구용 피임제를 써서도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운동이 중요하다, 뭐 식이요법 중요하다 이런 건 뭐 공통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를 만든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기억 장애가 있을 때 좀 정도가 심한 경우에 또는 또 우리가 가족력이 있다든지요 이런 위험 인자가 있을 경우에 굉장히 우리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뇌안개 브레인 포그라는 거는 호르몬 변화에 의한 것이죠. 그런데 알츠하이머 병은 뭐죠? 호르몬 부족이 오래 지속한 경우죠. 그래서 우리 기존에 보시면 뇌회로가 일시적으로 장애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뇌세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계속해서 뇌세포가 사망으로 뇌세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발병식이 보면 폐경 주변계에 나왔다 그 뒤로 회복이 됐다 그러고 이거는 굉장히 노년기에 나오는 그런 변화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젊었을 때 나오는 거는 대부분이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병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진행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런 기억력 장애가 나왔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컴퓨터 회로인데 이게 잘 작동을 하다가 그렇죠. 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죠. 이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 이게 오류가 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브레인 포그, 뇌 안개가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 회로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컴퓨터를 껐다가 재부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은 부분에서 또 작동을 잘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변화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증상으로서 얘기 드린 대로 수면 장애, 기분 장애, 기억 장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관련된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흔히 겪지만은 좀 연관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두통이죠, 두통. 마찬가지로 두통도 굉장히 이유가 많죠. 근데 갱년기 여성에서 또 두통이 생기는 것 중에 이 호르몬이 또 중요한 걸로 돼 있어요. 이거 원인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호르몬하고 관계돼서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월경 때 머리 아프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때 잘 보시면 호르몬이 떨어지시키고 그다음에 출산 직후 이럴 때도 우리가 호르몬이 떨어진다. 아까 우울증 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양측 난소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또 두통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린 갱년기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때 월경이 불규칙해지고 없고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때보다 오히려 더 자주 심하게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고 또 이런 것이 혈관 운동 증상 이렇게 열성 홍조 이런 것으로 또 유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폐경 수년 후에는 이런 걸 호르몬의 변화가 좀 안정이 되니까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폐경 후에 나오는 건 긴장성 두통에도 이 근육들이 뭉쳐서 이런 것이 나오고 혈관성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 두통과의 관계는 호르몬이 과다해도 우리가 두통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으로서 우리가 두통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비경구 에스트로겐을 또 이럴 때 권하는데 좀 더 낮은 농도로 일정하게 호르몬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권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 두통 이럴 때 우리가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부족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변화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오있으면 좀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보는 편두통은 우리가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드물게 편두통에서 우리가 피임약에 대한 위험을 많이 얘기하겠는데 이거는 전조 증상이 있는 아주 드문 그런 편두통인 경우에 우리가 조심하게 됐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우리가 두통이 개선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피임약을 이렇게 휴학기가 있거나 그렇죠. 약을 쓰다가 중간에 불규칙 출혈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또 불편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에스트로겐 좀 추가해서 우리가 쓰시면 좀 편해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통도 굉장히 흔하고 호르몬하고 연관돼 있고 치료를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다음 또 우리가 많이 경험하시는 게 우리가 어지럼증이에요, 그죠? 어지럼증 이것도 굉장히 원인이 많죠. 근데 이제 이것도 호르몬하고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보시면은요, 우리가 임신 중에 그다음에 우리가 편두통이 있으면서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우리가 폐경 전후 증상으로서 또 많은 분들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그 이소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오토리시아시스 그래서 이쪽에 여기 중위에 보면은 이소골이라고 저기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떨어져 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은 되지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때 그 환자들 보면은 메니얼스 디지즈 이런 경우에 그 골밀도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자체가 요 소위골 자체에 있었어도 뼈에 그 골다공증성 변화가 와가지고 골소실이 와서 이런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건 뭐 많은 치료를 해도 잘 안 듣는 경우에 이런 그 호르몬 치료 가지고 어지럼증이 개선되는 이석증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갱년기가 되면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신다 그래요. 그래서 뭐 짜증이 나고 뭐 복잡한 대인 관계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건 뭐 그냥 하나의 만화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가족들을 케어를 해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거는 집안에 애들도 있지만 부모님까지 케어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몸에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때 금전적인 압박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호르몬 자체로 인해서 같은 스트레스도 좀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더 심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수환 연구 같은 걸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폐경 전에 비해서 폐경 이행기에 더 큰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아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변화지만 폐경 후에 또 이런 것들이 별 차이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잘 보시면은 좀 생각보다 복잡한 건데 역시 호르몬의 격변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렇게 혈관 운동 증상 이런 것이 같이 있을 때 더 이런 스트레스가 더 쉽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 뭐 건강, 신체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거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고 이 스트레스가 늘어나면은 감정 조절이 안 된다 그러죠. 자꾸 화를 내고요. 그다음 불안하고 수면 장애하고 우울증 있고 결국 다 연관이 또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이런 스트레스 중에서 또 중요한 게 혈관에 대한 그 작용이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우리가 협심증, 흉통 이런 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남자의 병인 줄 알고 있어요. 다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 갱년기 때 막 협심증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응급실로 가고 병원도 가고 그러시는데 그때 나오는 협심증은 보통 말하는 그 심장병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X라는 말 붙이는 거 아시죠? 좀 이렇게 모호하고 잘 모를 때 그런 말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 X 증후군 이런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합니까? 협심증이라고 알려진 증상은 대표적으로 있는데 검사해봤더니 보통은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동맥 경화반이 생기면서 좁아지고 뭐 이런 게 보통인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별로. 그렇죠. 나이도 젊으니까 그게 없지만은 따라서 이런 경우에 뭐 비정형성 우리가 협심증 뭐 이런 얘기를 또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잘 보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갱년기하고 폐경 여성에서 이런 걸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평균 연령이 48.5세로서 우리가 그 갱년기 여성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증상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에 따라서 혈관이 우리가 혈류가 주는 건 마찬가지지만 아까는 보통은 동맥 경화반이 생겨서 이게 공간이 좁아서 우리가 생기는 게 많은데 이건 스트레스에 의해서 혈관 자체가 전반적으로 수축을 하게 된 것이죠. 결과는 똑같죠. 혈류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협심증을 느끼게 되는데 여성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기전이다. 또 우리가 이런 거 치료가 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얘기 드린 대로 호르몬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걸 호르몬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은 또 많은 부분에서 호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치료가 안 되신 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가 일부는 심장병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중년 여성의 그 증상, 불편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호르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작용하니까 증상이 다양할 거란 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확실하다고 알려진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이 있을 때 병원 가면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좀 실망하고 또 노화의 변화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좀 당황하죠. 근데 지금 의견대로 호르몬 변동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좀 다른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좀 더 치료 효과가 좋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중년 여성의 변화를 주위 사람들 또 직장에서 특히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특히 굉장히 어려움을 받는 경우가 많죠. 직원들 간에 우리가 갈등이라든지 상사도 이해를 잘 못해주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집안에서 가족들, 특히 남편이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증상을 쭉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갱년기의 여러 증상이 우리가 치료를 우리가 호전이 상당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호르몬으로 이런 걸 우리가 알려드리면서 이런 경우에 너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한 번쯤 와서 상의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조금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그걸 하나하나 좀 봐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남성 갱년기에 대한 질문을 처음에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갱년기를 주로 보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입장이 좀 자유로워져 가지고 요즘 남자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는 부인께서 우리가 같이 모시고 오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남성의 변화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르몬에 의한 변화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노화라고 그러고 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안 되는데, 결국은 이 갱년기라는 게 증상에서 시작하지만 노화의 여러 증상의 또 시작이라고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거랑 관계된다 그러면은 남성 갱년기도 역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1월 달인가요? 한번 이런 강의를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54세 폐경인데 호르몬제 말고 백소, 영양제 이런 걸 또 물어보시네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가령 부작용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대체제를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불편한 증상이 밝혀졌다. 그럼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유방암에 대해서는 지금 다 해결이 됐다 그랬죠. 유방암은 우리가 너무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고 혈전증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건강한 사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호르몬 치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효과적이죠. 그리고 아마 영양제 무슨 백수 이런 거 아마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 훨씬 더 값도 쌉니다. 그리고 지금 백수라든지 영양제 가지고 가령이 들면 말씀드린 대로 근골격계의 노화, 혈관의 노화, 그다음에 우리가 뇌의 노화, 또 암의 예방, 그런 건 하나도 연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 의를 찾아가지고 문제에 맞게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도 강조하지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에 맞는 그런 호르몬을 골라 쓰시면은 부작용도 최소화하면서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 또 하나 비슷한 질문이죠. 영양소가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식이요법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인을 모를 땐 가령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죠. 또 우리가 식이요법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은 영양 부족으로 이런 갱년기 증상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저런 걸 자꾸 찾는 거고,
그다음 무슨 뭐 항산화 비타민 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종합 비타민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비타민 부족이 갑자기 이때 왜 올까요? 그렇죠?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호르몬 부족으로는 호르몬 부족으로 치료한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호르몬 약이라는 게 보통 말하는 항산화 비타민 C보다 못하지 않은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보다 훨씬 더 좋은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문제가 있으면은 와서 상의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영양소 보충하시라고 돈도 많이 쓰실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 문제는 약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약의 부작용으로서 우리가 출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아비브란 약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부작용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증상은 수면 장애와 두근거림이 심하다. 그래서 지금 아까처럼 호르몬하고 관계 있는 증상이죠 이게. 근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폐경 여성도 나 젊었을 때처럼 월경을 다시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월경을 없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특히 폐경 초기의 여성이 있어서는 그럴 때 우리가 부작용으로서 이제 자궁 내막증을 예방하는 그런 목적으로 황철물을 주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장출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길 바라겠고 물론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고 오래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좋은 효과를 우리가 얻으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치료를 감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뭐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뭐 두아비브나 이런 거 처방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 물론 비싸고요. 그다음에 효과가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는 잘 이해하시면은 저기까지 안 가도 된다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혈전증에 대한 거는 저것만 있는 게 아니죠. 다 마찬가지로 먹는 에스트로겐은 공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먹어서 특별히 더 생긴다고 보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혈전증은 서양 사람에서 우리가 특별한 환경에서 뭐 수술 위에 뭐 거동 자극이라든지 뭐 특별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지 비만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건강한 사람은 혈전증은 정맥혈전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면 장애와 두근거림이 심하다 그러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저런 거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가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갱년기를 겪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겪지 않으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표현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갱년기 증상이 10%에서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아무 증상이 없이 월경이 끊어졌어. 그런 사람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미한 변화, 아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까지 다 들으면 아마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노화랑 관련돼서 이때의 변화를 말씀드리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작용에 대한 그 선입관이 세가지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 짧게 쓰고 끝내라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조금만 기다리면 없어질 텐데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이 갱년기 증상을 잘 조절을 하고 이때부터 약을 꾸준하게 잘 쓰시면은 노화를 많은 부분을 또 예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에 대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겪지 마시고 오히려 월경이 좀 우리가 불규칙됐다 그랬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하신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혹시 우리가 상의하려고 오신 분들을 제가 몇 번 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맞을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아신다면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증상 유무가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그 경력이 자체에 대한 그 부정적인 거는 조금 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먹는 약을 좀 많이 알고 계신데
이 바르는 약, 그죠? 비경구 투여의 에스트로겐, 이런 데 대한 우리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구 치료는 많은 또 우리가 장점도 알려져 있지만 또 제한점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소화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먹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그 혈전증 위험 같은 게 조금 더 우리가 크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바르는 약이 그런 목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비경구로 대표적인 게 패치라는 것도 있고 바르는 게 있는데 패치는 우리나라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는 젤만 지금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써서 지금 좋아졌다면 물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래 쓰면 나쁘다 이런 거는 좀 너무 잘못된 선입견이죠. 먹는 거나 바르는 거나 호르몬 치료는 오래 할수록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방 석회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뭐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유방 석회가 있다고 그랬을 때 가령이 되면 다른 석회 양상이라든지 다른 변화가 있으면 아마도 그 담당 선생님이 그 조직 검사 이런 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 경우에서는 양성 변화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받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양성 유방 질환이 있어서 우리가 호르몬 효과가 없어지는 거, 호르몬이 더 많이, 그러니까 유방암이 더 많이 생기는 거,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생리불순 치료나 우리가 피임약 등 월경 관련에 쓰이는 여성 호르몬제랑 폐경 여성에 쓰는 호르몬 치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같은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폐경 후가 되면은 호르몬이 바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결핍에 대한 최소량의 호르몬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리가 있는 동안에 폐경 전에 가임기나 갱년기 때 쓰는 거는 지금 자체적으로 호르몬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분비가 되거나 이상 분비가 되거나 또 우리가 월경 장애가 있을 때 그런 2차적인 증상 같은 것들을 조절하게 하는 호르몬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제가 다음에 다룰 중요한 부분이 호르몬 치료는 폐경 후에 쓰는 그런 호르몬 약하고 갱년기 때 특히 이제 초기 폐경 주변기 포함해서 그런 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구용 피임약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려서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다음 시간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은 겁니다. 지금 똑같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좀 더 나가면은 엊그저께 우리가 월경을 했는데 호르몬 검사했더니 폐경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폐경 때 쓰는 호르몬을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고 효과도 적다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레나 시술로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좀 주관적인 얘기인데요. 잘 아는 것처럼 미레나는 그 자궁내 장치에다가 우리가 합성 황체 호르몬을 좀 코팅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뭐 체중이 변화한다든지 이런 걸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레나 시술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자궁 자체의 문제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월경 장애라든지 불규칙한 출혈, 그 다음에 지금 자궁 내막증 이런 것들, 근종 이런 것들이 미레나 시술 말고도 우리가 호르몬만 가지고도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건 또 가격도 비싸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운동, 식단, 뭐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가 같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호르몬의 그 원인적인 역할을 잘 몰랐을 때는 그렇죠. 뭐 운동에서 나쁜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좋은 거 골라 먹으면 나쁜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치료법, 민간요법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호르몬 써서 우리가 일과 그러면 그걸 더 권해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가 운동에 대한 것도 너무 맹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냐면 한 7, 80대 되는 노인들이 가령 근육이 감소해졌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
뼈가 약해졌어. 그랬을 때 막 운동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좀 안타깝죠. 그때 물론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치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도 호르몬 치료를 쓰시면서 같이 적당한 운동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지만 칼슘이나 비타민 D 뭐 이런 것들은 시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고요. 물론 뭐 신경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에 너무 우리가 의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클리닉 가셔서 한번 하시면은 훨씬 경제적으로, 훨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유방암하고 또 관련돼서 미래나 얘기를 또 우리가 들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최근에 나온 얘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주 관찰 연구의 단점인데 우리가 호르몬 자체가 유방암에 영향을 준다는 것들이 너무 특히 서양에서는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미레나 자체보다도 이제 그 안에 들이는 레보노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코팅된 게 흡수가 된다는 것이죠. 흡수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최근에 그런 보고가 있는 걸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심을 뭐 하는 건 좋은데 저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못 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피임약에도 저기 미네랄 있는 성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올린다, 어떤 사람은 안 올린다. 그러니까 피임약인 경우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거 우리가 한 가지 연구만 가지고 당장 미네랄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걱정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또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거의 시간도 지금 된 것 같아서 조금 마무리를 할까 그럽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게 갱년기의 그 재조명이라 그래가지고 갱년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것이 호르몬 변화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호르몬 부족이 아니라 이때는 호르몬 격변이다. 그리고 또 폐경이 되면서 호르몬이 급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걸 대처하는 방법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폐경 후에 그냥 지속적으로 결핍된 상태를 우리가 위한 치료법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호르몬의 부족에 따른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피임약이 또 장단점 이런 것도 하고요. 또 우리가 그 전에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갱년기 증상이라는 게 갱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갱년기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호르몬 부족의 후기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우리가 많이 요새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강조를 해가지고 건강한 우리가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갱년기 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또 다음 시간에 드리고 그 다음 시간은 제가 그 피임약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남성 갱년기 이런 식으로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